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기 직전 내린 결단이었죠. 나경원 전 의원의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에선 물론 기후 대사직에서도 동시 해임했습니다. 자명에 들어간 나 전 의원을 두고는 영화 나 홀로 집에를 패러디한 사진도 이렇게 인터넷에 돌았는데요. 나 전 의원이 일요일인 어제 SNS를 통해서 작심한 듯 반격에 나섰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김경수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제2의 진박 간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에서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느냐며 이대로 가선 안 된다고 비판한 겁니다. 2016년에 악몽이 떠오른다고도 했는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당내 분란으로 이어진 진박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전 의원은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일일이 드릴 문제는 아니고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전 의원이 언급한 2016년의 악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치러진 총선에서 진짜 친박, 이른바 진박을 간별에 공천했던 사태를 말합니다. 그 결과 당시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졌습니다. 제1정당의 자리를 이렇게 민주당에게 내놓았는데요. 그럼에도 당시 총선 직후에 치러진 전당대회에서는 이른바 진박이 또 당권을 쥐었습니다. 보시죠. 우리 모두 이제 지난 일들을 툭툭 털어버리고 함께 하고 함께 갑시다. 하지만 이정현 대표가 된 뒤 계파 갈등은 더 심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탄핵과 분당 사태를 겪고 정권까지 내주는 시작점이었다고도 평가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2016년 총선은요, 과거로의 회기, 계파 갈등, 총선 참패를 언급할 때 회자됩니다. 자, 그런데 2016년 총선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던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로의 회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나왔었는데요. 언급했던 사람 다름 아닌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낡은 보수는 우리 정말 이제는 쓰레기통에 버리자. 2016년 총선 참패 후에 보였던 저런 전당대회의 퇴보적인 모습을 저는 이거는 완전히 반대로 가야 된다라고. 당시 유승민 전 의원의 이 발언은 황교안 전 대표의 활동 재개와 나경원 전 의원의 대표 출마설로 도로 한국당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등장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2016년 악몽으로 공격을 받았던 나경원 전 의원이 이번에는 2016년 악몽으로 친윤계를 비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일까요? 장제원 의원은 자신도 친박의 공천 배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서 제2의 진박 간별사가 될 생각은 없으니 나 전 의원이야말로 제2의 유승민은 되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미 지난 해임 직후부터 나 전 의원을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을 기만하고 임명직으로 거래를 시도한 건 패륜이다. 순방 떠나는 대통령 등 뒤에 사직서를 던지고 여론전을 시도했다고 언급한 건데요. 계파 갈등 확산 조짐에 당권 주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현우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장 의원과 이른바 김장 연대로 뭉친 김기현 의원은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지만 우회적으로 나 전 의원을 견제했습니다. 자기 잘나서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정치하라고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다음에 더 출세하는 비빔밥 만들라고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반면 나 전 의원 출마가 경쟁구도상 나쁠 게 없는 안철수 의원은 특정인을 향한 백태클이 난무한다며 나 전 의원을 두둔했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어떤 진박 간별사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행태가 이번 선거에 다시 또 재현되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당심에는 윤심이 먹히는 걸까요? 여론조사에서 윤심을 대표한다는 김기현 의원이 오차 범위 안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나 전 의원 측은 기획조사로 보인다고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초창기 5위 그룹에 있던 김 의원이 상승세를 보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당권 주자들은 수도권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민심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하는 걸까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당권 주자가 연이어서 오세훈 시장을 만납니다. 오 시장을 가장 먼저 만난 김 의원, 연대와 포용, 통합을 의미하는 연포탕 발언을 했는데요. 회동 분위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려요. 원래 유권자에게 먼저 드려요. 이 식당이 잔치집이어서 이름 그대로 우리 전당대회도 잔치집이 되고 우리 국민들도 잔치집처럼 이렇게 행복한 나라 그리고 서울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힘을 잘 보태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유승민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 여부죠. 유 전 의원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맞붙었습니다. 대통령을 흠집내려 하면 제재하겠다는 정 위원장의 발언에 대통령이 그렇게도 자유를 외쳤는데 여기는 북한이냐면서 윤심에만 아부의 당을 망친 자는 심판받게 될 거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정현우 기자의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당내 갈등에서 친윤 대 비윤 구도가 점차 선명해지는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언급도 불을 댕겼습니다. 당내 모두가 계파 없는 친윤이라면서 친윤 반윤이란 단어도 쓰지 말자고 했지만 전당대회를 대통령 공격하고 당에 흠집내려는 기회로 삼으려면 즉각 제재하겠다는 경고가 문제가 됐습니다. 대표적 비윤계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이 제재한다고 협박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날을 세웠고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도 과거 정진석 위원장의 친윤 발언을 거론하며 반발하는 등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 셈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의 친윤, 비윤 갈등에 민주당도 가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렬하다면서 당내 분열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분열의 씨앗을 뿌린 건 민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먼저 오영환 원내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참 옥렬한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해임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재난안전주무부처 장관으로서 159명의 희생자를 낸 12구 참사를 막지 못했고 거짓말까지 일삼으며 참사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총선 공천 칼질을 시작한 교통순경이라면서 윤 대통령을 깎아내렸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분열을 조장했던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를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계파 갈등의 조짐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 팬카페를 향해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총 쏘지 말라고 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 대표의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선 박 전 원장 비난글이 연이어서 올라왔고요. 대표적인 친명계 정청래 의원은 내부 폭탄을 던졌던 분 아니냐 박 전 의장을 저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조여오자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대선 경선 때 불거진 친명, 친문의 갈등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월이나 3월에 평산마을에 책방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친문 포럼인 사의제가 곧 창립 기자회견을 계획하면서 친문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순방 당시에 불거졌던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임성재 기자의 보도 보시죠.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같은 발언을 놓고 MBC는 윤 대통령이 비속어와 함께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자막을 넣어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발음한 거라면서 MBC가 허위 보도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외교부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절차를 밟았지만 MBC가 윤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거나 편집하지 않았다고 맞서면서 조정이 불발됐습니다. 그러자 외교부는 이번엔 법원에 박진 장관 이름으로 MBC 박성재 대표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부가 나선 모양새인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정정보도 청구는 피해를 입은 사람, 즉 당사자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외교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되는 보도가 외교부의 소관 업무에 관련돼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같이 소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MBC가 사실과 다른 보도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새해 첫 순방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순방 대통령 전용기에는 MBC 기자도 다시 탑승했는데요. 일단락되는 듯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언론사와의 갈등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